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서클이라는 채널을 운영 중인 닥터서클입니다. 벌써 캠블리 유튜버 한지 7주차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이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이 영상 찍고 있는 날 기준으로 45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원래 일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결혼 준비도 하고 지금 이 캠블리 유튜버 이것도 같이 진행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사실 캠블리를 못 놓고 있어요. 이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쩍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 프레스턴이라는 유튜버분이 있는데, 비록 온라인 상이지만 되게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이분이 마이애미 쪽에 산대요. 마이애미 쪽에 그 와이프분하고 살고 있고, 이분하고 얘기한 내용 중에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생기는 갈등 같은 거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게 영어 공부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제 고민거리를 나누고 굉장히 좋은 어드바이스를 듣는, 물론 이제 그 수단만 영어일 뿐이지, 그러다가 문득 이분의 스토리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배경으로 살았길래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와이프를 사랑할 수 있는지, 튜튜브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에서 고난이나 역경 같은 게 있었는지, 그런 걸 와이프분하고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져가지고 이번 주에는 수업을 이분하고만 하려고 하고요. 최대한 이분 수업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많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이 프레스턴이라는 튜터분하고 총 4번 수업을 했고요. 이분의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꽤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대화한 시간이 꽤 쌓이다 보니까 엄청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분이 와이프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태도와 그 배려하는 자세, 그런 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좀 알 수 있었어요. 이분의 인생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분의 아버지가 여행 작가셨대요. 전 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책을 쓰시는 분이었고, 그분이 이제 46살 때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 튜터분을 낳으셨대요. 이분이 태어난 직후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계속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여행을 강제로 다니다 보니까 학교를 못 다녔대요. 그래서 중학교까지 홈스쿨링을 했다고 하고, 고등학교 때 마이애미에 가서 이제 그제서 정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애미에 있을 때는 혼자 기숙사 있는 학교에 들어가서 살게 됐고, 아버지는 또 이 아들을, 이 튜터분을 두고 다시 여행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배경 때문에 이분이 가족과 함께하는 삶, 안정적인 삶을 많이 꿈꾸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와이프와의 스토리였어요. 이분이 정말 와이프를 사랑하시는데 와이프를 어떻게 만났고 뭐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게 됐는지, 그리고 결혼을 언제 결심하게 됐는지, 이런 거가 좀 궁금했는데, 이 내용이 좀 감동적이기도 했는데 좀 이렇게 슬프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분이 이제 대학을 나오고 일을 시작하면서 와이프분을 만났는데 첫눈에 반하셨던 것 같아요. 몇 번 뭐 거절당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만나서 데이트를 시작했는데, 데이트를 시작하면서 알게 됐대요. 와이프분이 비밀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되게 못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와이프를 자기가 아니면 아무도 지켜줄 수 없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빨리 데리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멋지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엄청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결혼할 때 와이프분이 자궁내막증을 앓고 있었대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영어로 이제 엔도메트리오시스라 그래가지고 암으로도 갈 수 있어요. 자궁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임의 한 원인이기도 해요. 굉장히 안 좋은 병 중에 하나인데, 그 와이프분이 이 병을 앓고 있었대요. 근데 어떻게 첫째 아이는 낳았는데, 그 다음에 둘째 아이를 조산하고 그 아이가 4달 만에 하늘나라로 가게 됐고, 세 번째 아이도 조산을 했는데 또 6달 만에 하늘나라로 갔대요. 그래서 연달아 2아이를 보내고 나서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큰 슬픔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했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되면서 종교의 힘으로 조금 극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아이까지 잃고 난 후에 자궁암으로 발전해가지고 수술을 하셨대요. 결국 첫 번째 아이 태어나고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를 보내고 그 다음에 입양을 결정하셔서 온두레아스란 나라에서
출생한 아이를 입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소중히 잘 키웠고, 그 아이를 입양한 게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시는데 제가 감히 그 눈물의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직 많이 어리고 저도 아직 자녀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깊이는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내야 했던 것, 이런 것 때문에 두 분 사이가 더 돈독하고 더 서로를 많이 사랑하고 아끼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은퇴하셔가지고 3층짜리 집을 사서 두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아들이 언제 떠나가도 자기는 앞날을 축복해주고 환영할 테지만 자기는 그래도 함께 살고 싶다고, 두 아들하고 그 큰 집에서 같이 북적북적하게 시끌시끌하게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가족에 대한 느낌?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이 계속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20대 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집이 꽉 차가지고 좀 시끌시끌했으면 좋겠다, 가족들로 이제 꽉 차가지고, 그런 상상을 좀 했었어요. 잊지도 않았던 그 미래의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고 온 그런 소박한 삶을 꿈꿨었는데, 왜냐면은 제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가 제일 좋았던 기억, 제일 좋았던 추억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어렸을 때 아빠 손을 잡고 동네 목욕탕에 가서 같이 목욕하고 때 밀고 나와가지고 계란 까먹고 컴피던스 그 음료수 하나 같이 사 먹고 오는 그런 기억들이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그런 자식들이랑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샌가 잊었어요.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너무 바쁘게 달려와야 되고 살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일에 치여가지고 이렇게 바쁘게만 살다가 여자친구랑 결혼을 결심하게 되고 좀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 튜터분하고 나눴던 얘기들이 저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도 사실 계속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가끔 캠블리에서 만났던 튜터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일 싫었던 점 중에 하나가, 전혀 관심도 없는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될 때 그런 게 좀 너무 싫었거든요. 예전에 어떤 튜터가 저한테 기후변화, 환경오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한국말로 말하라고 해도 그거 못하거든요. 중요하죠. 기후변화, 환경오염 뭐 중요한 거 맞는데 그런 주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냥 그거를 영어로 하려고 하니 자꾸 말할 거 쥐어짜내야 되고 막 뭐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막,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싫었었는데, 그래서 비슷한 관심사가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내가 하는 생각, 지금 내가 하는 고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맞는 튜터를 찾고 싶었는데, 이번에 우연히 이 프레스턴이라는 튜터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와이프를 대하는 방식, 와이프를 사랑하는 방법, 이분이 살아왔던 인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영어로 대화를 한다는 게 아니고 대화를 영어로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와 코드가 맞는 그런 튜터를 찾아보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 주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졸리네요. 안녕.